집. 겨우 이 집을 산 거냐? 드디어 집을 샀다고 호들갑이란 호들갑은 다 떨길래 뭐 얼마나 대단한 집을 샀나 했는데 아주 코딱지만 하구만. 그럼 대궐 같은 집을 산 줄 알았어?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 둘 살긴 적당하지. 그래도 계속 월세랑 전세 돌아가면서 살다가 집주인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2만 원치 구하는 것도 요즘 어려워요, 어머니. 어렵기는. 내 친구들 며느리들은 죄다 잘 나가서 40평대 아파트도 거뜬히 사더라. 어찌나 자랑을 하든지. 너 여자분은 눈이 그렇게 없냐? 어디서 마트에서 이런 일 데리고 와서는. 엄마가 여자 직업은 볼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그냥 애 잘 낳고 살림 잘하면 그만이라며. 그래서 둘 중 하나라도 잘한 거 있어? 애도 결혼한 지가 지금 7년이 넘어가는데 소식이 없고. 집안 꼴을 봐라. 내가 집들이 꺼져와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정리를 대체 어떻게 한 거냐? 아까 냉장고도 열어보니까 텅 비었던데. 그거는 이사 오기 전에 웬만한 음식들은 정리를 해서 그래요. 한여름에 이사한 거라 오는 중에 음식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랑 남편이 평일엔 계속 일하다 보니 집에서 밥 먹을 일이 별로 없어서요. 그래도 주말엔 제가 요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보도 맛있게 먹었잖아. 그냥 주니까 먹은 거지. 엄마 말대로 당신이 살림을 기가 막히게 뭐 잘한다 이런 거 아니지 솔직히. 어? 대먼데 아들 잡지 말고 너도 살림에 좀 신경을 써라. 돈을 잘 못 벌어오면 그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니? 내가 요즘 친구들 모임에 가면 키를 펼 수가 없어. 야, 그래도 우리 딸은 제대로 된 애 데려와서 망정이지. 네가 우리 예비 사위 볼 때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키도 크고 얼굴도 귀티나고 직업도 대기업 사원이고.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네. 나도 대기업만 못 간 거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어. 당연히 얼굴은 네가 더 잘생겼지. 능력이 월등하니까 더 마음에 드는 거지.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지. 집안까지 좀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 집이 그렇게 가난하댄다. 거의 개천에 난 용수준이야 예비사위가. 그 덕에 우리 딸이 기피하고 사는 것 같지만 무엇보다 아가씨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된 거죠. 물론 조건도 중요하지만 이 사랑하면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을까요? 게다가 대기업 다니시면 대출도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집 문제는 해결되겠네요. 결혼할 때 집이 제일 문제인데. 넌 뭘 알고 말해라? 결혼은 현실이야. 다른 집 딸들은 시댁 잘 만나서 집도 공짜로 얻고 예물도 명품으로 받는다는데 우리 딸만 그런 호사를 못 누리는 거 아니니? 내가 그것 때문에 결혼 어플레다가 딸 나이도 있고 그래도 예비사위가 승진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참은 거야. 결혼하면 예비사위한테 친정이랑 연근하려 하려고. 네? 아니 그래도 연을 끊는 건 좀... 가난뱅이 부모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괜히 친하게 지냈다가 돈 달랄 말만 나오지. 그럴 돈 있으면 우리 딸 호강하는 데 쓰라고 해. 그게 맞지. 아마 그 부모도 양심이 있으면 그러라고 할 거야. 보통 결혼하면 남자 쪽에서 부모님이 집해주는 거 아니야? 우리 결혼할 때도 엄마가 보증금 내줬잖아. 그럼 아들을 낳았으면 그 정도 책임감은 가져야지. 그 덕에 니들이 신혼살림을 편하게 꾸린 거 아니니? 너 시댁 잘 만난 줄 알아라? 아, 네. 단칸방 월세 보증금 내주신 거면서 그 정도는 나도 낼 수 있었는데. 아무튼 너도 마트에서 일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어디 제대로 된 회사에 다니든가 해라. 그래야 돈이 모이지. 이런 집 마련했다고 좋아할 새가 어딨니? 더 좋은 집들이 널렸는데. 알겠어. 엄마도 잔소리 좀 그만해. 우리 형편이 이런 걸 어쩌겠어. 2시간 후, 집. 어머니 계실 때 왜 그렇게 내 편을 안 들어줘? 나랑 둘이 있을 땐 살가운 소리도 많이 하면서 어머니 계실 때만 어머니랑 합세해서 날 내물더라? 당신 진심이 뭐야? 뭔 진심? 그럼 엄마 있는데 당신 편을 대놓고 들라고? 엄마 질투 많은 거 알잖아. 엄마 한번 삐지면 엄청나게 오래 간다고. 어른이 왔으면 비위 맞춰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마트에서도 상사들 비위 맞춰주지 않아? 사회생활 때 해본 사람이 왜 그래? 너무 심하잖아. 솔직히 어머님 점점 나 안 좋게 대하시잖아. 집들이 와서 바로 냉장고부터 열어보시고 난 그것도 불편해. 그리고 우리 둘이 힘 합쳐서 집 마련했음 축하해 주셔도 되잖아. 이런 코딱지만한 집 구하려고 그 난리 피우냔 말이 축하야? 정말 너무하셔. 우리 엄마 성격이 원래 좋은 말 하면 낯간지러워해.
그러시는 분이 예비사위 칭찬은 그렇게 해? 그리고 솔직히 아까 좀 충격이었어. 사돈 되실 분들이 가난하다고 연극이 만든다게 왜, 그래도 부모님인데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 치면 어머니도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아가씨랑 심의부랑 힘 합쳐서 집 마련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남자 쪽 부모가 힘을 더 실어주는 게 맞으니까. 엄마 말은 기본도 안 하면서 시집살이 시키는 거 용납 못 하겠다는 거지. 당신은 누구 편이야? 당연히 우리 편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엄마 마음 이해되던데. 시집살이 시키긴커녕 엄청 아끼신다며. 아가씨가 저번에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 자기는 예비 시댁에 가 있는 게 친정에 놀러 오는 것보다 마음이 편하다고 너무 잘해주신다 그러던데? 걔는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시댁으로 오고 가? 아주 한심한 짓은 다 하네. 엄마한테 말해야겠어. 뭘 말해. 몇 번 오갈 수도 있는 거지. 괜히 그러지 좀 마.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아가씨도 이제 새 가정 꾸리는데 당신이 방해하면 돼? 방해가 아니라 오빠로서 조언해주는 거지. 어차피 잘해줘 봤자 콩고물조차 안 떨어지는 집안에 잘해줄 필요 없다고. 그래서 당신 우리 부모님한테 말 함부로 하고 그래? 내가 뭘 함부로 해. 난 기본 예의는 지켰어. 아버지가 친해지려고 당신 좋아하는 야구 얘기 꺼내도 심드렁하게 반응하고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틱틱거리고 그게 함부로 하는 거지 뭐야? 그냥 내 성격이 원래 그렇잖아.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면서.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잖아. 살갑게 애교 한번 떨어본 적 있어? 없잖아. 서로 못하는 거 같고 나한테만 뭐라 하지 말지. 우리 엄만 그래도 신혼집 보증금은 대줬다. 장모님 장인어른은 가전 사준 게 다잖아. 굳이 액수를 따지자면 월세 보증금 가격이랑 우리 부모님이 혼수 가전 해준 거랑 가격은 비슷하거든? 뭐가 비슷해? 가전을 쓸수록 가격이 형편없어지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남잖아. 우리 엄마가 더 많이 해준 거지. 참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네. 됐다. 말을 말자. 일주일 후 카페. 언니, 여기 어쩐 일이에요? 아가씨, 오랜만이에요. 저 동료들이랑 잠깐 커피 사러 나왔어요. 마트가 여기 근처거든요. 맞다. 마트가 여기 근처였죠. 저 드레스 입으러 나왔다가 잠깐 카페 들렀어요. 요즘 결혼 준비 때문에 너무 바쁘네요. 그래서 언니 집들이도 못 가보고 너무 죄송해요. 꼭 가고 싶었는데. 아니에요. 결혼 준비가 원래 정신없잖아요. 무슨 선물을 다 보냈어요? 안 그래도 음식물 처리기 하나 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비싸서 나중에 사려고 했는데 아가씨가 마침 보내줘서 잘 쓰고 있어요. 그래도 너무 부담됐을 텐데. 저도 돈 벌어요. 언니 오빠 결혼할 땐 제가 학생이어서 이렇다 할 선물을 못 사줬잖아요. 이제 집도 사줬고 저도 사회생활하니 꼭 좋은 걸로 사주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잘 쓸게요. 근데 요즘 힘든 일이 있어요? 얼굴이 초췌한데? 아,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요. 엄마랑 계속 다투거든요. 어머니랑요? 왜요? 저 며칠 전부터 엄마 집에서 살잖아요. 살고 있던 집이 계약 만료가 돼서 신혼집 마련하기 전까지 거기 가기로 했는데 아휴 오랜만에 엄마랑 사니까 너무 힘든 거 있죠. 원래도 말도 잘 안 통하고 성격도 안 맞았는데 요즘 들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무슨 시댁이랑 연을 아예 끊으려고 하는 거 있죠. 어머님 아버님이 집 안 해줬다고 요즘 그런 시댁이 어딨냐고 남편 통해서 연 끊게 하려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요즘 남자 쪽에서 집 다 해주는 경우가 몇이나 된다고. 아가씨한테도 그랬어요?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언니한테도 비슷하게 얘기했나 봐요? 참. 솔직히 엄마가 언니 오빠 사는 집을 해줬으면 그나마 이해는 할 수 있거든요. 엄마도 형편 안 돼서 월세 보증금 대준 게 다면서 무슨 욕심을 이렇게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저 집에 올 때마다 그런 소리를 하길래 제발 그만 좀 하라고. 곧 상견례인데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하냐고 하니까 또 엄마한테 반항한다고. 딸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그러는 거 있죠. 그 뒤로는 드레스 고른다고 하면 최고로 비싼 드레스 고르라고. 집도 못 받았는데 그런 거라도 최고급으로 해야 하지 않냐고 그러지. 명품 가방은 언제 받냐고 그러지. 자꾸 현실성 없는 소리만 해요. 제 입이 방정이죠. 집은 못 도와줘도 결혼 비용은 아버님 어머니께서 도와주시기로 했다는 소리를 엄마한테 괜히 해서 엄마가 더 저러는 것 같아요. 언니도 친정엄마랑 이렇게 싸워요?
제 주위에는 엄마랑 친구처럼 지내는 경우가 단데 저만 성격이 모나서 이런 건가 싶어요. 아니요. 솔직히 어머니가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시댁이 잘 살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두 분이 결혼 준비 잘할 수 있잖아요. 돈 없다고 영 끊으란 건 정말 어머니가 잘못하셨어요. 저도 그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했는데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아, 이제 좀 말이 통하는 것 같네요. 언니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무튼 얼른 신혼집 구해서 집 나오고 싶은 심정이에요. 엄마랑 더 있다간 절연할 것 같아요. 뭐 상견례기도 하고 시까지 올리면 엄마 볼 일이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참고는 있는데 너무 힘드네요. 좀만 더 참아요. 어머니도 말은 그렇게 하시지 설마 상견례에서 그런 소리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저 상견례 할 때도 저희 부모님한테 잘해주셨어요. 남편한텐 집안이 별 볼 일 없다고 그전부터 욕하셨다네요. 엄마도 참. 누가 들으면 엄마가 부잣집 사모님이라도 되는 줄 알겠네. 제가 대신 죄송해요. 언니도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둬서 고생이 많겠어요. 제가 남편을 택했으니 어쩔 수 없죠. 저 이만 가봐야 돼서 먼저 들어갈게요. 상견례 때 봐요. 네, 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모레 집. 오늘은 조기 퇴근이니까 집 가서 요리 좀 해야겠다. 깜짝아. 어머니, 여기 어쩐 일이세요? 무슨 귀신 본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놀라니? 내가 내 아들 집에도 못 들어와? 할 말이 있어서 직접 왔어.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오늘은 퇴근 일찍 하는 날이라며? 아, 네. 그래도 연락은 하고 오시지. 남편이 비밀번호 알려준 거예요? 그럼. 왜? 그걸로 우리 아들한테 뭐라 그러려 그러니? 시어머니가 아들 내 집 드나들 수도 있는 거지. 넌 맘이 왜 이렇게 좁니? 그래도 여긴 저랑 남편 집인데. 그건 그렇고 무슨 일이세요? 안 그래도 일주일 뒤에 상견례라 전화 드리려고 했거든요. 저희가 어머니 모셔가려고요. 그거야 그때 얘기하면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딸을 빚더미에 앉힐 순 없을 것 같아. 결혼하자마자 빚이 생기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니? 여자들은 결혼하고 일 그만두기도 안 되는데 집 구한다고 빚을 그렇게 많이 지면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잖아. 아무튼 예비 사위가 대기업 다녀서 돈 잘 번대지만 월급이 거기서 거기지. 글쎄 오늘 아침에 얘기해보니까 각각 대출받아서 전셋집 마련한 데더라. 그게 말이 되니? 요즘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아가씨랑 심의부가 그렇게 생각한 거니까 존중해 주셔야죠, 어머니도. 요즘 대출 안 받고 집 구하는 경우가 몇이나 되겠어요? 대출도 능력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능력 없으면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비교를 그런 데다 하면 어떡하니? 당연히 대출 안 받고 집 부모한테 공짜로 얻는 부류랑 비교를 해야지. 나 도저히 우리 딸 빚에 시달리면서 결혼 생활하는 꼴 못 본다? 그래서 말인데 니들이 이 집 좀 팔면 안 되겠니? 집을 팔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집 한 돈 우리 딸 주고 니들은 내 집에서 같이 살자. 어차피 너도 일한다고 집안 살림도 제대로 못 돌보잖아. 그래서인지 우리 아들도 피쩍 말라가고 그럴 바엔 내가 살림 전적으로 맡고 니들은 돈 벌어오면 되잖니. 어차피 니들은 빚 없으니까 다시 돈 모아서 집 구하면 되잖아. 아니면 1년 뒤에 나 적금 만료되는 거 있거든. 한 3천만 원 될 거다. 그거 줄 테니까 월세로 어디 들어가든지. 어머니, 지금 진심이세요? 저희가 이 집을 어떻게 마련했는데요. 저희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을 어디 팔아서 아가씨한테 주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이제 이사 왔어요. 이제 내 집 마련해서 하루하루 꿈꾸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세요? 아가씨도 동의한 거예요? 걔야 니들이 도와준다면 싫을 리는 없지. 그리고 너야 워낙 가난하게 자랐으니 어디에 살든 적응할 수 있지만 내 딸은 귀하게 자라서 안 돼. 당장 집 구한다고 빚더미에 나앉음 얼마나 삶이 팍팍하니. 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 꼴은 못 본다. 그러니까 니들이 양보해라. 아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던데. 남편이 벌써 그러라고 했다고요? 저한테 상의도 없이요? 그래서 내가 상의하러 직접 왔잖니. 그리고 니들도 이런 코딱지만한 집에서 사는 것보다야 내 집에서 사는 게 훨씬 낫지. 내 집이 훨씬 넓고 좋잖니? 그래도 안 돼요, 어머니.
아가씨도 분명 부담스러워 하실 거고, 저도 아가씨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은 그대로지만, 저랑 남편이 피땀 흘려 산 집 주고 싶진 않아요.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언제는 내 딸을 친동생처럼 생각하겠다고 했으면서 누가 친동생이 고생하는 걸 보고 싶어 해? 다들 그러면서 살아요. 아가씨도 충분히 그런 마음으로 결혼 결심한 거고요. 저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만 가주세요. 이제 대놓고 내쫓네. 어디 네 말대로 되나 보자. 니까짓 게 고집 피워봤자 될 줄 알아? 1시간 후, 집. 엄마랑 대판 싸웠다면서 웬만하면 엄마 말 좀 들어주지 왜 그랬냐? 엄마 잔뜩 화나서 전화 왔어. 당신은 어떻게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그러할 수가 있어? 이 집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그래? 처음으로 우리 힘으로 산 우리 집이야. 어떻게 아가씨 신혼집 마련하려고 홀라당 판단 소리래. 어머님 그렇다 쳐도 당신이 제대로 막았어야지. 다른 사람 주는 것도 아니고 동생 주는 건데 뭐. 솔직히 나도 동생 결혼 시작부터 빚쟁이 된다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 그쯤에서 아예 못 보태준다는데 그럼 어떡해. 우리라도 보태줘야지. 어차피 결혼 선물도 해주잖아. 이왕 해주는 거 크게 해주고 우린 다시 돈 모으면 되지. 그리고 엄마 집에서 사는 게 여기보다 낫잖아. 당신 마트랑도 더 가깝고 엄마가 살림도 다 도와주는데 뭐가 불만이야?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엄마 집 우리가 갖게 될 수도 있어. 난 그 계산까지 돼서 허락한 거야. 어머니 집 월세잖아. 보증금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을 거고 나 그 재산 받자고 내가 소중히 마련한 집 포기하고 싶지 않아. 당장 아가씨부터 반대할 거라고. 아가씨랑 심해부가 당사자인데 왜 둘한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해? 그리고 이 집도 공동명의야. 당신 혼자 결정할 수 없다고. 계속 고집 피워봤자 소용없어. 이미 부동산에 집 내놓겠다고 했어. 뭐? 엄마가 그러고 싶다는데 따라주는 게 자식 도리지. 그리고 딸은 귀하게 키우란 말이 있어. 이제껏 귀하게 공주님처럼 키웠는데 빚 잔뜩 지게 해서 결혼시키는 게 말이나 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집까지 해주면 그 덕도 며느리 함부로 못 대할걸? 그럼 영국이도 쉽고. 이제 보니 당신 생각하는 게 어머니랑 똑같구나.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있을 때 어머니 편을 그렇게 든 거구나. 어머니 마음 일부러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머니랑 가치관이 똑같아서 그런 거네. 당연히 엄마한테 태어났는데 생각이 같지. 동생도 말은 안 했지. 우리가 도와주길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 나도 양보 못해. 다음 날 전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말도 없이 해요? 아가씨도 모를 줄 알았어요. 저도 아가씨 결혼 돕고 싶은데요. 집을 파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럼요. 저도 너무 부담스럽죠. 언니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 집을 마련했는지 뻔히 아는데. 그리고 애초에 저랑 예비 남편이 알아서 할 일인데 엄마랑 오빠가 알아서 결정하는 게 너무 황당하네요. 언니, 제가 엄마한테 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언니 집 가져가는 일 없어요. 그럼 제가 언니 얼굴을 어떻게 보고 살아요? 이미 대출 승인도 났다고요. 고마워요, 아가씨. 대신 제가 냉장고 하나 좋은 걸로 해드릴게요. 고맙긴요. 당연한 거죠. 오히려 제가 죄송하죠. 언니도 많이 당황스러웠을 텐데 말해줘서 고마워요. 진짜 엄마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니까요. 오빠라도 말려야지. 대체 오빠까지 왜 그러나 몰라? 3시간 후 전화. 여보세요? 너 그새를 못 참아서 일러 바쳤냐? 어린이 내가 알아서 얘기했을 텐데 왜 다된 밥에 재를 뿌려? 어머니, 애초에 아가씨랑 저한테 상의도 없이 남편이랑 그런 결정 내린 것 자체가 다된 밥이 아니에요. 아가씨도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말한 거예요. 제 예상대로 불편해하셨고요. 그거야 네가 또 앓는 소리라니까 그러지. 우리 딸이 마음이 약해서 그래. 네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오빠가 신혼집 마련해준다는데 마다할 동생이 어딨니? 빚지는 거보다야 훨씬 낫지. 나 이런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또 이런 식으로 나오니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너 집 못 팔겠으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라. 나도 너같이 이기적인 며느리 필요 없어. 어머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세요? 이혼이라뇨. 아들도 그렇게 말했다. 솔직히 네 처지를 생각해라. 네가 그만한 집 살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아들이 안정적으로 돈 벌어서 그런 거 아니니? 게다가 내가 니들 신혼집 보증금도 보태줬고 너 혼자 살았으면 아직도 월세 옮겨 다니고 있겠지? 네 조건을 생각해봐. 네가 어디 싫다고 말할 처지인가?
가난한 집안 딸 우리 아들 좋아하는 맛만 보고 걷어줬다니만 고마운 줄을 모르고 똑똑히 말한다. 이혼 안 당하고 살고 싶으면 무조건 집 팔아서 우리 딸 줘라. 내가 반까지 내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도통 이해할 수가 없네. 어머니, 비록 남편보다 제가 돈을 적게 벌고 있긴 하지만 저 누구보다 아껴서 돈 열심히 모았어요. 부동산 공부도 틈틈이 하면서 어떻게든 살림이 보탬되려고 노력했다고요. 근데 집을 안 팔면 이혼당한다뇨?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세요? 남편도 그러자고 했다고요? 그래, 우리 아들은 내 말 잘 듣는다. 그러니까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라. 딸은 내가 설득할 테니까. 여보세요? 어머니! 어떻게 협박까지 하셔? 게다가 남편도 그랬다는 게 대체 무슨... 기가 막혀서. 1시간 후, 집. 당신 나랑 말 좀 해. 어머니 이야기, 뭐야? 아가씨 신혼집 안 보내주면 나랑 이혼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런 소리 나오기 전에 승낙했으면 됐잖아. 고집을 피우고 그래.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집에서 동생이랑 엄마 한바탕 한 모양이야. 왜 집안에 분란을 일으켜? 가만히 있으면 될걸. 가만히 있게 생겼어? 당신은 정말 우리 집 팔아서 몽땅 아가씨 집 마련하는데 그렇게 주는 게 좋아? 아가씨는 그거 안 원한다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나보고 시집살이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이혼하든지. 부부가 한 곳을 바라봐야 오래 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가치관이 다른데 어떡해?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어디 시집살이 시킬 사람이야? 아예 대놓고 집안일 본인이 할 테니 우리는 직구활동 다시 모으는데 집중하라고 말하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정말 모르겠어. 나도 당신을 정말 모르겠다. 7년 넘게 살았는데도 전혀 다른 사람 같아. 아무튼 나랑 엄마 생각은 같아. 당신이 못 받아들이겠으면 이혼해. 나도 아쉬울 거 없으니까. 1시간 후, 전화. 네, 아가씨. 엄마가 언니한테 이혼 소리까지 했다면서요? 엄마가 그러던데. 아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남편이랑 또 한바탕 했어요. 저도 충격이 크고요. 언니, 내 생각에는 이혼하는 게 좋겠어요. 언니, 우리 집안에 있기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혼해요. 내가 도와줄게요. 아가씨가요? 저도 이제 며느리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언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보니까 그냥 두고 볼 수 없겠더라고요. 저도 엄마 오빠 이러는 꼴 더 보고 싶지 않고요.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거든요. 제 말대로 해요. 일주일 후, 차 안. 상 회장에서 알지? 당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래, 며느리까지 나서서 얘기할 필요 없지. 아이, 그 와중에 상현 회장은 호텔로 잡았네. 사돈이 예약하려고 하던데? 돈도 없다면서 웬 호텔? 비선 제압하는 거 아니야? 그래봤자 아들 신혼집 마련해줄 돈도 없는 거 다 아는데. 아무튼 우리가 집 해주니까 기는 팍 꺾이긴 해. 집 해주는 쪽이 승자지. 당신도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없는 거 보니까 포기한 거지? 그래. 알아서 해. 진작 그럴 것이지 꼴에 이혼당하기 싫나 보네. 하긴 지가 이혼당하면 혼자 어떻게 살아. 진정이라도 괜찮으면 기대며 살 텐데 뭐 그것도 아니니. 1시간 후 상견례장.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 예, 뭐 호텔로 부르셔서 놀랐어요. 상견례인데 좋은 곳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가족되는 첫 장소인데요. 그래도 수준에 맞게 돈을 쓰셔야... 아닙니다. 이해는 합니다. 아들 장가 보내는데 신혼집 구해줄 돈은 없고 혼수도 감당 안 되고 그러니 호텔이라도 예약하신 거겠죠? 그게 무슨... 엄마, 무슨 말이 그래. 죄송해요, 아버님. 아니야. 사부인이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디 속 시원히 얘기해 보시죠. 거절은 않겠습니다. 형편 어려우신 건 이해하는데요.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 장가 보내는데 집 한 채는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오죽했으면 저희가 나서서 집 해주겠다고 할까요? 저희도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닌데요. 좀 실망스럽긴 합니다. 그러세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는데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현명하게 잘 구해보겠다 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뭘 지켜봐요. 집을 당연히 해줘야죠. 사돈 어르신, 신혼집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부담을 크게 느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신 뭐해? 가만히 있으라니까? 아니, 사돈 어르신 얼굴 좀 봐. 엄청 곤란해하고 계시잖아. 그럴 일이 아닌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월세 보증금 정도만 내주셔도 돼요. 그때 어머니가 저희 신혼집 월세 보증금으로 얼마 쓰셨더라? 한 3천 쓰신 것 같은데? 아가씨한테 들어보니까 결혼식이랑 신혼여행 비용은 다 보태주신다고 하셨다면서요? 그 돈도 3천 가까이 들 것 같은데 어차피 쓰기로 한 거 집 구하는데 보태주시고 어머니처럼 생색 부리세요. 그 편이 훨씬 가성비가 좋을 것 같은데요?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입 안 닥쳐? 왜 그러세요, 어머니?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아, 월세도 괜찮은 거였어요. 어제 사부인이 집을 아예 사달라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저희 어머니 그렇게 깐깐하신 분 아니에요. 니들 생각은 어떠니? 월세 보증금 정도야 내가 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3천은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고 1억 안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충분하죠, 아버님. 어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엄마 기억나? 신혼집에 돈 한 푼 못 보태주는 집안이랑은 영 끊으라고 했잖아. 아버님은 이렇게 본인 돈까지 꺼내주시면서 우리 집 마련하는데 도와주시려 하는데 엄마는 보태줄 수 있는 게 없네. 그럼 엄마랑 영 끊는 게 맞나? 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내가 집 팔아서 보태준다고 했잖아. 에이, 정부는 못 보태주잖아. 왜 못 보태줘? 집 판 돈 다 준다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언니, 오빠한테 줄 거 있지 않아요? 아, 네, 아가씨. 가족이 되는 첫 자리에서 이런 걸 꺼내드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사돈 어르신도 이해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하네요. 대체 뭔데 그래? 뭐야? 너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당신 미쳤어? 이혼? 저게 네가 어디라고 이혼 서류 들이밀어? 니까지 깨? 당신이 그랬잖아. 납득 못하겠음 이혼하자고. 당신도 아쉬운 거 없다고. 나도 그래. 그냥 있다가 전 재산 다 뺏기느니 차라리 반이라도 받는 게 낫지. 변호사랑 얘기해봤는데 최소 절반은 받을 수 있대더라. 내가 마트 일에 집안일까지 다 했다 하니까 더 많이도 받아갈 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변호사까지 만나고 왔다고? 당신 정말 미쳤어? 정말 이혼하고 싶어? 이혼 당한 건 오빠인 것 같은데. 언니가 소송장을 오빠한테 준 거잖아. 그동안 오빠랑 엄마가 언니 대놓고 무시하고 언어폭력한 거 나 똑똑히 기억하고 필요하다면 증인까지 서줄 수 있어? 이왕 이혼하는 거 언니도 위자료라도 더 받아야지. 안 그럼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같은 피 섞인 사람들이 이 지경이니 내가 그거를 대야지 어떡해. 역시 우리 며느리가 똑부러지네. 사돈까지 왜 이래요 정말. 너 이딴 식으로 하면 내가 이 결혼 허락할 것 같아. 그리고 네가 뭔데 이혼을 하자고 해? 이것들이 쌍을 이상하게 구네? 이상하게 구는 건 당신이랑 당신 아들이죠. 당신 어디가? 이 깽판을 쳐놓고 어딜 가냐고? 뭐 하는 거야? 왜 물을 뿌려? 저게 우리 귀한 아들한테 아무래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서 호텔은 비싼 물 쓰잖아? 비싼 물이라도 얻어맞으면 정신을 차릴까 싶어서 네 엄마가 나한테 한 말 고스란히 돌려줄게. 네 주제를 파악해. 네가 능력이라도 있으면 동생 집 사주는 거 누가 뭐라고 해? 능력도 쥐뿔 없는 게 도와준다고 난리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줌마, 당신 아들이 왜 순순히 당신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줄 알아? 당신 집 차지하려고 그런 거야. 난 암만 우리 집보다 넓다고 해도 월세집은 탐나지 않던데 월세 보증금을 노리고 있던데. 당신 집에 들어가 살면 보증금이 자기게 된다고 생각하던데 그건 알았나 몰라? 지금 뭔 소리야? 보증금을 탑대고 있다니? 아니, 동생한테 집까지 넘기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아? 엄마도 그럴 목적으로 들어오려 한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야, 난 죽으면 보증금 다 교회에 기부할 거야. 그래야 네 아버지랑 천국까지. 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교회에 기부한다고? 그래서 엄마 보증금은 죽어도 못 뺀다고 한 거야? 내 집 팔란 이유가 그거였냐고? 당연하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아유, 웃겨라. 아유, 왜 사람을 앞에 두고 웃어요? 예, 헌금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사고가 우스워서요. 저도 혹시 다니는 교회가 사입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교회면 그렇게 얘기 안 할 텐데. 며느리가 있어서 산 집을 홀라당 자기 딸한테 주려 하는 시어머니가 그깟 헌금 좀 낸다고 천국 간다기 말이나 되나요? 저도 교회께 다녀본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는 교회는 다니지 마세요. 있는 재산까지 다 털린다니까요. 어머머, 뭘 안다고 그러세요, 사돈이. 나 참 기가 막혀서. 됐고, 이 결혼은 안 하는 걸로 해요. 그나마 사위 얼굴 봐서라도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이렇게 교회를 모독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상도를 맺어? 엄마가 뭔데 내 결혼을 하지 말라 해? 이미 날짜도 잡았고 신혼집도 알아보고 있어. 엄마가 말한 대로 그냥 엄마랑 연 끊으면 되겠네. 딸 결혼한다는데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구는 엄마 나도 필요 없어. 이제 좀 가줄래? 오빠도 가. 상견례 나 혼자 할 테니까. 너까지 왜 이래? 너 잘 되라고 이러는 거잖아. 나도 졸지에 이혼당하게 생겼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래? 내가 경고했지? 언니 좋은 사람이니까 야박하게 굴지 말라고. 오빠한테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고. 아무래도 안 갈 것 같은데 우리가 자리를 옮길까? 식사 마저 하고 가세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접하는 자리 같으니. 너 거기 안 서. 이 결혼 무효라니까. 그날 저녁 집. 벌써 짐 싸들고 나간 것 같은데 엄청 빠르네. 어쩐지 이미 다 준비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였어. 이게 전화도 안 받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려니까 이혼 소리 왜 내밀어. 그러니 저쪽 집안에서도 만만히 보는 거 아니야. 진짜 이혼할 생각인 거 아니야? 그럼 재산 분할 해줘야 되는데 나만 손해잖아. 계속 누가 문 두드리는데 걔 아니야? 도우락 비번 뻔히 알 텐데. 누구세요? 예, 부동산에서 왔어요. 사모님께서 서둘러 달라고 다시 부탁하고 가셨어요. 금매로 내놓으신다고요? 에? 금매요? 아니, 그냥 내놓기만 한 거지 무슨 금매까지. 그럼 싸게 파는 거 아니에요? 급한 사정이 있으시다고 금매로 전환해달라고 하셨는데요. 마침 집 보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요. 들어오세요.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뭐냐? 저 사람들은? 아니, 집 보러 왔다던데? 그 사이에 부동산까지 다녀간 거야? 제대로 작정했는데. 엄마 말 다 틀렸잖아. 이혼 협박하면 말 들을 거라면서 오히려 내가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걔도 지금 배짱 부리는 거야. 설마 너랑 이혼하려고 하겠니? 이혼하면 지만 손해인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봐. 나만 낙동강 오리알 되게 생겼다니까. 이럴 순 없어. 얘기 좀 해봐야지. 저놈이. 글쎄 남의 집에서 이러지 말고 당장 가세요. 안 그래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예? 집주인도 아니신데 왜 그러세요? 사모님이 보고 가라 하셨어요. 진짜. 이젠 모르는 아줌마까지 내 말을 안 듣네. 그 시각 호텔 라운지. 아가씨, 여기 너무 비싼 데 아니에요? 싼 데서 밥 먹어도 되는데. 아가씨 가뜩이나 결혼 준비하는데 돈 많이 들어갔는데. 저희 시아버님이 여기 호텔에서 일하셨거든요. 퇴직 후에도 할인이 많이 된다 하더라고요. 언니 기분 풀어주라고 특별히 예약하신 거니까 저희 실컷 수다 떨고 놀아봐요. 옛날엔 언니랑 자주 놀러 다녔는데 바로 사는 게 바빠서 그런가 그러질 못했네요. 언니 이혼할 때 되니까 이렇게 놀게 되고 참 사는 게 아이러니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도 아가씨 결혼식은 가도 되죠? 가족으론 못 가도 하객으론 가고 싶은데. 당연하죠. 엄마 오빠 다 안 온다 해도 언니 안 오면 엄청 섭섭해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전 가족 결혼식에 안 부를 생각도 하고 있어요. 엄마랑 오빠가 계속 이 태도면 말이에요. 원래도 잘 안 맞다 생각했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진 거 있죠. 제일 행복해야 할 결혼식에서 제일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두 사람이 혼주석에 앉을 생각하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보는 눈도 있을 텐데 남들이 안 좋게 보는 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아버님도 남편도 저 편할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가씨는 시댁 식구 잘 만난 것 같아요. 아까도 인품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사실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저희 도와주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얼른 결혼하고 싶었던 건데. 엄마는 그것도 몰라보고 맨날 돈 얘기만 하잖아요. 실제로 시댁이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니고요. 가만 보면 아가씨는 누군 닮은 건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랑 남편은 빼닮았는데 죽은 아빠 닮지 않았을까요? 암튼 언니, 오늘은 걱정 말고 나랑 놀다 가요. 방도 예약해뒀어요. 이건 예비 남편 선물이라네요. 어우, 제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도와주고 너무 고마워요. 냉장고는 꼭 남겨둬요.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럼요. 언니, 이제 새언니 시누이 관계도 아닌데 편하게 반말해요. 저도 편하게 부를게요. 그럴까 그럼? 응, 언니. 석 달 후 법원 앞. 여보,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무슨 얘기가 필요해? 이미 필요한 얘긴 법원에서 다 한 것 같은데? 진짜 이혼하는 게 말이 돼? 동생 결혼시키려다가 우리가 이혼하는 게 말이 되냐고. 동생 알아서 신어주고 했대. 나도 다시는 우리 재산 함부로 처리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같이 살면 안 될까? 갑자기 왜 이래? 이미 판결까지 들었잖아. 나한테 70%나 넘어올 줄은 몰랐나 보네? 나도 몰랐는데 마트 일에 생활비 부족할 때마다 짬짬이 물류 창고 아르바이트도 뛰고 집안일은 내가 다 했던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네? 야, 이혼하려고 하니까 내가 고생한 걸 알아주네. 법원에서 울 뻔했잖아. 가장 가깝다는 가족이 몰라주는 걸 변호사에 판사까지 알아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아주겠다니까. 내가 잘못했어. 다 엄마 때문인 거 알잖아. 나는 처음부터 아무 생각 없었어. 엄마가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던 거지. 엄마가 거짓말이 좀 세. 맞춰주지 않으면 나까지 고달파질 게 뻔하니까 그런 거잖아. 넌 내가 없는 사람이니? 나이가 몇인데 엄마가 자꾸 따라해? 그리고 이미 끝났어. 되돌리고 싶었으면 진작 그랬어야지. 너 내가 이혼까지 할 줄 몰랐지? 그냥 허세 부리는 거라고 생각했지? 니네 엄마가 전화 와서 그러더라? 고을의 자존심 상해서 이혼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볼품 없어지는 건 나라고. 그러니 기회 줄 때 이혼 물으라고. 그 소리 들으니까 더 이혼할 의지가 굳어지더라고.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이혼하고 얼마나 더 잘 사는지. 실제로 더 잘 살고 있기도 하고. 나 마트 점장 된 건 알지? 엄마가 또 그런 소리를 했어. 엄마는 아이 신경을 끄려니까 왜 초를 쳐. 지금 나까지 이혼하면 우리 집 완전 난리야. 동생은 우리 빼고 결혼식 올렸어. 아이 연을 끊었다고. 제발 당신까지 이러지 마. 내가 앞으로 잘할게. 네 엄마한테나 잘해. 이제 네 유일한 가족이 엄마밖에 없잖아. 아이, 여보, 가지 말라니까? 내 얘기 좀 더 듣고 가. 여보! 둘을 생각을 안 하네. 이럴 것 같았으면 집 준다는 얘기 자체를 하지 말걸. 괜히 그랬다가 동생의 와이프까지 이런데. 엄마는 본인이 일만 들어놓고 이제 와서 모르겠다고 하면 다야. 난 어쩌라는 거야. 이씨, 억울해 죽겠네. 1년 후. 그 뒤로 저는 재산분할까지 무사히 마쳤어요. 제 남편은 계속 회유하다가 제가 재산분할금을 내놓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제야 돈을 보내더라고요. 지금은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데요. 마트랑 거리도 멀어서 독립할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부모님도 제가 마트 점장도 달고 결혼했을 때보다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보인다면서 이혼하길 잘했다고 응원해주고 계세요. 한편 전 시누이도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와는 이제 친한 언니 동생으로 지내고 있어 종종 보는데 점점 얼굴이 피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을 더 이상 보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보고 사니 삶의 난이도가 훨씬 쉬워졌다 하더라고요. 제가 행복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인 것 같아요. 한편 전 남편은 전 시모와 함께 살다가 대판 싸우고 혼자 살고 있다고 하네요. 전 시누이가 가끔 전 시모한테 장문의 문자가 와서 소식을 간간히 알고 있는데 전 시모가 전 남편의 월급을 관리해주겠다며 가져갔다가 전부 사기당해서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안 전 남편이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왔고 돈이 없어진 전 시모가 전 시누이에게 돈을 요구했다나 봐요. 자기가 믿을 자식은 딸밖에 없다면서요. 물론 전 시누이는 이미 연 끊기로 한 거 아니냐고 말해주곤 바로 번호를 차단했다고 해요. 저는 몰랐는데
전 신모가 아직 월세 살고 있는 것도 그런 사기들을 워낙 많이 당해서 그런 거라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정작 숨기고 보증금 대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려며 위세란 위세는 탔던 거고요.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되니 더 한심스럽더라고요. 처음에 전 신우이가 오빠랑 이혼하는 게 좋다고 했을 땐 무섭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잘 되는 제 모습을 보니까 그때 더 참지 않고 이혼을 결정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간중간 막막했던 때도 있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응원도 받고 저 스스로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니 거짓말처럼 일이 잘 풀리더라고요.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기세인 것 같아요.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잘 이겨내고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세 좋게 물어붙이면 안 될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의 상황이 막막하고 힘이 든다 하더라도 자신을 믿고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래요. 그러면 막혔던 일이 빵빵 뚫리고 좋은 일만 가득할 거예요.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났는데요. 앞으로도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힘차게 살아갈 테니 지켜봐 주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